새벽은 참 조용합니다. 세상이 아직 다 잠든 시간, 집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 목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세게 조여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했나 보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짙어지고 왼팔이 저려오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까지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이상 버티면 안 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순간에는 통증보다 두려움이 먼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민망하면 어떡하지? 조금만 더 참아볼까? 진짜 큰일이면 어떡하지? 바로 그 망설임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은 그 위기의 순간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대처법을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여러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입니다. 바늘처럼 찌르는 통증이라기보다 누가 안에서 꽉 조이는 것처럼 답답하고 묵직한 느낌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왼팔, 어깨, 목, 턱 등 쪽으로 이상한 통증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숨이 갑자기 차고 어떤 분은 식은땀이 흐르고 또 어떤 분은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럽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한꺼번에 오기 시작하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평소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빨리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무조건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바로 멈추고 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거나 방을 오가거나 정리를 하려는 행동은 다 미뤄야 합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심장이 힘들어하는 순간에는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 싶으면 가까운 의자나 소파에 기대 앉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내려놓고 몸부터 안전하게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놓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정말 심한 건 아닌 것 같다. 나아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슴 통증이 분명하고 심장 이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너무 아프다. 혼자 있다. 심장 문제 같다. 주소는 어디다? 이 정도만 또렷하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민망할까봐 참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 일 아니면 다행이고 진짜 위기라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구조대가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 수 있으면 열어두고 공동문 비밀번호나 집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면 크게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신고를 잘해놓고도 문 앞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아까운 시간이 더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행동은 몸이 허락할 때만 해야 합니다. 너무 어지럽거나 통증이 심하면 무리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무조건 눕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찰 때는 완전히 눕는 자세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체를 조금 세우고 기대 앉는 자세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몸을 기대고 숨쉬기 편한 자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몸의 부담을 줄이는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만으로도 호흡이 조금 안정되고 공포감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에게 짧게 알리는 것입니다. 긴 통화는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숨은 차고 설명은 길어지고 상대도 놀라서 이것저것 묻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문자가 좋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구조 요청했다.
지금 집으로 와달라 문은 열어두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조금 버틸 힘을 얻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무서우니까요. 6번째는 호흡을 늦추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숨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숨이 너무 가빠지면 몸도 더 불편해지고 불안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천천히 호흡해야 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조금 더 길게 내쉬는 식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중요한 건 깊게가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몰아쉬기보다 느리게 호흡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아니지만 공포에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7번째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통증 자체보다 이대로 의식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어야 합니다. 괜찮다. 도움 오고 있다. 버텨야 한다. 나는 지금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이름을 말해도 좋고 자녀 이름을 떠올려도 좋고 오늘 날짜를 되새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의식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그 작은 의지가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소 준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응급 연락처는 냉장고나 현관처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먹는 약 이름도 한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긴급 기능도 미리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가족이나 이웃과 하루 한 번 안부를 주고받는 습관도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이런 준비가 생명을 지켜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괜찮겠지 하며 버티지 않는 것. 심장 이상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인정하고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늘 그런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하고 괜찮을 때 기억해 둬야 합니다. 실제 상황이 닥치면 그 지식이 머리를 대신 움직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강하게 아프면 먼저 멈추십시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능하면 현관을 열어두고 상체를 세운 자세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십시오. 가족에게는 짧게 알리고 끝까지 정신을 붙드십시오. 이 순서만 기억해도 위기의 순간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